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읽기 독서 권장 방송 최고 중자 둘.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는 장종현 작가의 아담의 눈뜰. 예. 요거 댓글 읽어볼게요. 진정님이 장정현은 시인 소설가뿐 아니라 극작가로도 알려져요. 그래요? 네, 소설에 앞서서 희곡 발표했어요. 뭉크의 사춘기 이미지나 성스러운 3J, 내 음악 등 이 쿰쿰한 다락방의 묘사로 인해서 연극이나 영화를 보듯이 입체화돼서 읽혔다. 그 덕에 그의 소설이 영화화하고 싶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야설 같은 책 제목과 에로 영화 같은 포스 때문에 한 번은 읽고 싶게 만든 소설은 전혀 아니었어서 뒤늦게 읽게 됐지만 불경스럽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말씀하셨어요. 다른 작품도 궁금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 다음 까망머리님이 막연하게 과거 작품은 현재 거보다 덜 파격적일 거라 생각이 되는 게 많은데 이런 작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예? 그 시대 배경에 남자 게이가 등장하는 소설이라니 소개 들으면서 여성 캐릭터가 남성의 시각을 거쳐서 나온 느낌이 들고 생뚱맞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작품의 힘이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영화 봤어요? 편집하면서? 네, 그럼요. 어때요? 책 읽기를 안 봤어요? 아니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제대로 안 봤어요? 제대로 안 봤어요. 내용이 쭉 봤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아, 달라요? 뒤에 엔딩도 많이 다르고 뒤에 어떻게 달라? 뒤에 막 자살하네? 아니 은성 누구? 아, 은선이가 약간 좀 미쳐. 어이? 약간 맛이 가. 그 시 쓰는 분? 왜 그러지? 몰라. 그 영화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김경희님이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 읽으신 분께 얘기를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읽을수록 그런 마음이 안 든대요. 되게 묘한 책이라고. 이거 뭐 SM 얘기니까 불편하겠죠. 아니 그 불편한 게 아니라 뭐 소설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묘한 책이다. 다만 뭐 그런 묘사 나왔을 뿐은 아니겠죠. 이러니까 더 보고 싶는데. 그러니까 저거 보고 싶은 궁금한데.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박민규 작가의 소설집 카스테라. 여기에 실린 가불고시원 체류기라는 책입니다. 자, 이 소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단편이라 내용 짧긴 한데 어떤 내용인지 정유혁 기자가 1분 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작품 읽은 지 일주일 됐는데 지금 책을 안 갖고 와서 요약을 어떻게 하지? 준비되셨나요? 해볼까요? 네. 네, 시작. 내가 10년 전에 가불고시원에 살았던 회상기예요. 1991년에 주인공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서 부모님은 지방으로 가시고 형은 노동판으로 가고 나는 이제 친구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에 나만 계란을 안 준 거야. 그 친구 엄마가. 그래서 나 이 집 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형한테 가서 30만 원을 빌려서 정말 3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주거 공간이 유일하게 고시원이었어요. 91년도 고시원에 이제 막 여인숙화 되던 시기였나 봐요. 한 사람이 지나가기 딱 맞는 이 좁은 복도, 관 같은 발도 못 뻗는 그 방, 그리고 1cm 두께의 벽. 그래서 옆방에 사람의 신체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옆방은 또 재수없게도 극도로 예민한 나이 많은 고시생 김 검사님이 살고 계시고 거기서 아주 비인간적으로 살다가 뭐 2년 6개월 동안 체류해요. 그 회상담입니다. 끝. 네. 자, 어떻게 봤습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저는 박민규 소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불고시원 체류 이번에 읽었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그 처음 시작부터 그 고시원에 사는 그 20대의 가난한 20대 자기의 처지를 달팽이관 속에 사는 달팽이에 묘사하잖아요. 비유하잖아요. 그게 너무 시적절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죠. 자, 일단 이 소설 카스테라에 실린 가불고시원 표류기 이게 우리 시대의 소설 50에 꼽혔단 말이죠.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단 2000년대는 박민규의 시대였죠. 소설이 뭐 우리 대학교 다닐 때인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들 이거 들고 다녔었나. 박민규 소설이 막 선풍적인 인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가불고시원 체류기는 조금 덜하지만 박민규 소설은 이게 소설인가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형식이죠. 이게 시인가 소설인가? 실제로 중앙대 문창과에서 시를 전공했다는데 그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주로 20대 남자가 화자예요. 주인공이거나 아주 그것도 가난한 좀 뭔가 이렇게 청춘인데 좀 신선한. 그래서 20, 30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아주 인기 있는 작가였고 당시에 문학상 휩쓸었고. 근데 이제 2015년에 뭐 불행한 사건이 생겨서 이제 그 뒤로 좀 뜸해졌죠. 근데 아무튼 한국 소설을 논할 때는
빠뜨릴 수 없는 작가라고 평론가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2015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방송에선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표절 사건 네. 때문에 되는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이제 짚어보죠. 이거 처음에 이제 고시원에 살게 된 이야기부터. 근데 너무 옛날이야. 1991년이면 좀 참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보면 이제 카스테라라는 소를 그렇지만은 실제로 아버지가 망했나 봐요 사업에. 그런 개인사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아버지가 일단 사업이 망해서 그 빚을 이제 갚으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게 되면서 나와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경우 있죠. 그 카스테라 뒤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약간 쌍둥이 같은 그러니까. 작품이라 같이 봐야 이제 좀 얘기가. 그러면 가서 카스테라도 보고 오세요. 저는 뭐 이게 대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카스테라 이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기억이 나죠. 네, 기억이 나요. 저는 안 읽었어요. 저도 안 읽었어요 그때. 저는 박민규 책을 그때는 소설보다 그 시내 20일 제가 대학교 때 매주 사서 봤거든요. 거기에 고정 필진이었어요. 근데 별로 싫었어. 그 무규칙 이종 네, 맞아요. 뭐 예술가 뭐 네, 자기가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 네. 근데 별로 난 그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 하고 다니는 그 옷차림도 별로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취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뭔가 좀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안 읽었어요. 저는 그때 한창 이제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회과학 서적 말고 소설을 읽는다는 건 정말 시간 낭비다. 그렇게 생각할 때여서 모든 소설을 안 읽었죠 그때는. 근데 제가 딱 하나 읽었던 게 너무 오래전인데 그 박민규의 데뷔작 지구 영웅 전설이라는 장편인데 되게 웃겨요. 재밌어요. 그게 이제 주인공이 어릴 때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장난하다가 이제 걸려갖고 엄마 모시고 오라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15층 건물에 뛰어내리려고 올라가는데 내가 기왕 자살하는 거 슈퍼맨 흉내를 내다가 죽었다고 알려지게 이제 줘야겠다 해서 이제 S를 그리고 뛰어내리는데 실제 슈퍼맨이어서 구해줘. 구해줘 자기를. 그래서 이제 저 미국의 무슨 영웅들 본부로 가는 거야. 어벤져스로 가. 그거 봤더니 슈퍼맨이 이제 이 세상의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면 이제 배트맨이 뭐 WTO나 IMF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자본을 이렇게 이식을 하고 아쿠아맨이 이제 막 뭐 또 뭐죠? FTA 같은 거 체결하러 다니고 그런 세상은 그 미국에 의해서 그 몇몇 영웅들이 이렇게 미국 중심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얘가 깨닫고 이제 탈출을 해서 뭐 한국으로 와서 이런 얘기 하는데 정신병 취급을 받고 그래서 영어 강사가 되는 그런 얘기예요. 재밌다. 20대 때 재밌다. 30 재밌다. 30대 한 초중반에 썼을걸요 작가가. 이게 이제 데뷔작이에요. 재밌다. 발랄하잖아. 재밌다. 그때는 뭐 마블 이런 거 나오기도 훨씬 전이고 2003년에 나왔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영웅들과 함께 그런 걸 다 하고 돌아왔는데 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주고 원래 안 그건 믿지. 비밀리에 하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서 정신병에 취급받다가 영어 강사하게 된다는. 뭐 되게 웃겨요. 재밌다. 아무튼 근데 저는 이 가불고전 표류기를 체력이 무슨 체력이야. 체류기. 너무 재밌었어요. 좋았죠? 너무 좋았고. 김 기자 취향일 줄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2015년에 이제 표절 논란이 되게 저는 이제 싫었거든요. 그 작가의 표절 논란 치명적이고 또 그 변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좀 아깝다. 이 저도 작가는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는 작가구나. 그러니까. 라고 생각했어. 이게 집이 망해가지고 이제 차압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형도 회사 그만두고 나도 이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대학생인데 고시생이 아니에요. 근데 생활 전문지를 이제 막 보는 이야기. 나는 이 앞쪽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뒤에도 물론 좋지만은 앞에 이 젊은 청춘이 절망에 빠지는 그 친구 집에 약간 이렇게 얹혀 살다가 계란 후라이 안 주는 거 보고 보니까 계란이 2판 올려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친구 집에 얹혀 사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을 차려 주시는데 나만 계란이 없는 거야. 다 가족들 계란 있고 엄마가 밥을 차려 주신 친구 엄마죠. 그 친구가 그걸 그 되게 부잣집인가 봐. 그 친구가 얘는 계란 없나 했더니 계란이 마침 떨어져서 엄마 그러는데 무심결에 먹고 일어나서 보는데 냉장고에 계란 2판이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나만 안 준 거지 일부러.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눈치를 그렇게 주냐 진짜. 치사하게. 근데- 정식으로 앉혀놓고 얘기를 하든지. 그 뒤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이 집에 기둥이 되고 싶다. 이제 기둥이라도 되고 싶다. 그게 너무 불쌍해. 너무 처절하잖아. 음. 그 이제 얘도 염치가 있으니까 눈치가 있고 음. 나가란 얘기구나.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형한테 막노동하고 있는 형한테 가서 돈을 꾸는데 형이 미안하다고 30만 원밖에 못 주죠. 이거 갖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고시원밖에 갈 데가 없지. 그래서 그 부잣집 친구가 이제 이사를 해주죠. 차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계속 읽게 되는 게 얘가 이제 그 생활정보지를 봐요. 도서관 앞에서 이걸 열심히 읽는데 앞에 이 배추 흰나비가 이렇게 막 날아다닌단 말이야. 봄이야. 봄이야. 근데 도서관의 양지 바른 테이블 위에서 나는 한 마리의 달팽이처럼 느리고 끈적하게 생활정보지의 곳곳을 기어다녔다. 칸막이 없는 6인용 테이블에서는 나 이외에도 2명의 여학생이 마주 앉아 셰익스피어와 사진 예술의 이해를 읽고 있었다. 좀 초라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기분이었지만 그럼 어때? 어차피 나는 기둥이나 문짝을 동경한 최초의 인간인데 갓 뽑아낸 밀크커피처럼 봄볕은 따뜻했다. 너무 불쌍하잖아. 너무 그 막 그림 그려지지 않아요? 딱 이 상황이 그 너무 진짜 묘사 잘했다. 저는 가난한 대학생은 아니었거든요. 음.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약간 평범한 그냥 뭐 저학년 때는 용돈도 좀 받고 이렇게 뭐 하루에 끼니를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20대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 그 절망. 20대는 사실 그렇게 막 내가 뭐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막상 또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수단이 없을 때는 그 절망의 좀 폭과 양상이 30대, 40대랑 다를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아주 그 낙관적이고 낭만적이면서도 더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그런 묘사를 되게 탁월하게 자기 얘긴가 싶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잘했어. 너무 묘사가 좋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구나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이 30만 원을 들고 일단 알바를 해서 이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선택한 게 월 9만 원 식사 제공하는 고시원인 거죠. 대박이죠. 월 9만 원은 91년이니까. 보통 오피스의 관리비가 10만 원인데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가서 친구랑 가서 문을 딱 따고 보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연 순간 그것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이었다. 아니 그 전에 이제 고시원 들어가서 복도 얘기가 앞권이잖아요. 맞아요, 복도 얘기 좀. 달팽이 얘기 언제 나오죠? 달팽이 제일 처음에 나오죠, 달팽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묘사가 너무 그 비유가 너무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달팽이 귀 속에 달팽이관이 진짜 달팽이가 있어서 달팽이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 당시에 우리가 뭐 유전자 이식해갖고 쥐에다가 사람 귀를 뭐 배양하고 그랬나 봐. 그러니까 생뚱맞잖아. 사람 얼굴에 달려 있는 귀가 아니고 괴물 같은 그 쥐에 그 얹혀져 있는 사람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실제로 달팽이가 산다. 그게 나갔다. 그러니까 그럴 리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세상으로부터 유폐돼 있고 아주 어둡고 침침한 하찮은 존재라는 거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잖아요. 그랬다. 나는 분명 쥐에서 자라난 사람 귀 속에 달팽이 관 속에 사는 달팽이처럼. 너무 불쌍해. 얼마나 하찮은 존재야.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쥐에서 몸에서 자라난 사람 귀 속에 있는 달팽이 관 속에 살고 있는 달팽이처럼 그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면 부디 달팽이관 속엔 달팽이가 없어 라는 식의 힐라는 삼가해 주길 바란다. 장담컨대 세상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사람이 살겠어? 그렇게 작은 데서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데가 있다. 세상 어딘가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네가 못 봐서 그렇지.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가 살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 너는 뭐 다 봤냐. 그런 얘기죠.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그런 이런 데 데가 사람이 있는지. 살 수 있을 줄. 근데 있더라. 잘 둘러보면 그런 고시원 복도 끝 방에 인간이 사는 것처럼 그런 귀 속 달팽이관 속에 달팽이가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를 바 없는 얘기다. 그만큼 참 황당하다는 얘기죠. 인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그것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망연자실 나는
두 발꿈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둘이 이사를 하는데 둘 다 방 문 열어보고 이제 놀란 거야. 헉!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좁다니. 그 발이 안, 그러니까 책상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책장도 좀 있고, 아이 책상에 의자를 올려놓지 않으면 발을 뻗을 수 없는 정도인 거니까 진짜 관짝 같은 곳인 거죠. 저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옛날엔 자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 잤어요. 늘 음악을 듣다가 이렇게 잠들고 일어나면 이렇게 켜져 있고, 아니면 막 이어폰 망가져요. 이어폰이 중요합니까? 귀가 더 중요하지. 귀만 거줘요라고 해야지.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네. 이어폰 걱정부터 하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마인드. 저는 저는 이어폰 걱정. 배격한다. 아니, 지금 귀 멀쩡하니까 귀는 안 다쳤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전에 그 좁은 방에 첫날 밤에 자는데 워크맨을 끄내요. 꺼내가지고 숨을 죽이고 이거 맞춘 다음에 들릴락 말락 최저의 볼륨으로. 근데 이어폰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왜 그 이어폰 빼면은 그 작은 그 스피커 달려있는 데서 소리 나잖아요. 최저의 들릴락 말락하는 볼륨. 얼마나 작은 볼륨이냐면 가사는 들리지도 않고 음악이 나온다는 것만 알 수 있는 하는 이런 소리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듣고 있어 눈물이 났다는 거야. 아우 너무 불쌍해. 그런데 똑똑 노크 소리. 똑똑 전에 이제 옆방 문 소리부터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크 소리가 나기 직전에 옆방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음을 아는 노크의 주인공이 옆방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랬더니 문을 열자 인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환한 얼굴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남자로서 작은 키에 땅따란 체구, 10살 많아 보이는 짧은 머리의 남자가 이러고 금태 안경을 쓰고 뻘건 눈으로 한마디 하죠. 조용히 해. 그거 같잖아요. 요새 어떻게 사냐. 도서관 같은 데서 패딩 같은 거 이렇게 입으면 나가서 입으라고. 보시작거린다고? 이게 김 검사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고시원은 대체로 다 이제 생활인들이 사는 곳인데, 고시원이란 이름과 별개로 예전에 이제 7, 80년대는 고시원이 진짜 고시 공부하는 사람만 살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때는 정말 고시생이 드문 이제 드문하죠. 시기였는데 그 고시원에서 거의 유일한 고시생이죠. 그리고 뭐 어쨌든 법대생이니까 뭔가 고시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대접받는 그 고시 그 주인집 아줌마한테. 그리고 나이가 좀 많은, 그리고 되게 보면 무례하지. 초면에 반말하고. 그래서 둘 사이가 1cm짜리 베니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얇아. 이거 1cm 이거보다 두껍죠. 근데 진짜 그런 방에 있으면 옆 사람 트름 소리 뭐 다 들려요. 그러니까 볼펜 소리, 코 소리 다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 결국 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너무 불쌍해. 옆에 김 검사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쟁쟁쟁 소리만 듣고 조용히 합시다. 그래서 방구 낄 때도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엉덩이 한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뭐 되게 노하우가 자세히 나와. 푸시 한 마리 열대어가 나오듯이 낀다는 거예요. 왜 열대어야? 하필이면. 아무튼 그렇게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되게,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런 공간에 있으면 인생의 총체적인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딱 그걸 보는 순간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외로웠다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참 신선하고 쓸쓸하지만 공감이 되는 문장이죠. 내가 이렇게 세상에 던져져 갖고 여기까지 이제 지금 밀려온 거 아니야. 그게 참 슬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름 또 적응을 해가지고 여자든 여자끼리 또 놀고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와중에 근데 김 검사가 좀 독특한 캐릭터긴 해요. 계속 이제 옆에서 보는데 여자한테 차이고. 그러니까 이 고시원에는 이제 여성들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인데, 그러니까 이 고시원 구조가 뭐 나름 갖출 건 다 갖췄나 봐요. 뭐 저 옥상에 옥탑방 같은 공간에 이제 식당이 있고, 아까 숙식 제공이라고 밥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밥만 줘. 그러니까 밥. 밥통 열어보니까 그냥 밥 이만큼 해놓은 거, 그 되게 상태 안 좋은 밥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 안에 이제 각자 반찬이 있나 보지. 보통 고시원에서 그런 데 싸움 나죠. 엄마가 밑반찬 해준 거 집어넣는데 누가 먹고 막 그렇지. 그런 식당이 있고 또 뭐 TV가 있는 조그만 휴게실도 있나 봐요. 옥상에서 이제 막 운동도 하고 이 김 검사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딱 운동하는 규칙적인 생활하고 있고 아무도 건들지 터치하라고. 못하죠. 예민하고 막 늘 이렇게 신경질적이니까. 근데 늘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웃는 집단이 여성들이야. 맞아요. 얘가 보기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되게 자기들끼리 밥도 잘 먹고 여기는 다 서로 여기에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그런대요. 여기까지 온데 내가 창피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얘기 숙이고 안 다니는데 여자들은 당당해. 자기들끼리 늘 즐겁게 수다를 떨고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공유하나 봐. 그래서 처음에는 놀랬겠지. 내가 세수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가 나오면. 근데 이제 점점 적응을 해가죠. 이제 거기에서 여성을 묘사하는 대목이 이 소설에서 좀 논쟁적인 부분이야. 그래요? 약간 여자를 대상화하고 뭔가 여자는 좀 밝은 존재. 아, 삶에 이렇게 무게를 견디는 건 남자.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 악의 없이 그냥 이 여자들은 참 생활력이 좋구나, 나 긍정적이구나. 그렇게 봤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그 전 여기서 어떻게 봤냐면 여자분들은 그렇게 뭐 자기들끼리 잘 친하게 지내고 그러는데 여기 남자들은 괜히 자기 인생의 무게를 자기 혼자 막 짊어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영혼들이 망가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가볍게 묘사가 되긴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질적인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 검사 말고 다른 남자의 정체들은 잘 안 나와. 안 나와요. 누군지 있는지도 안 근데 나와. 하여튼 김 검사만 오면 여자들도 이제 야 조용히 그렇게. 분위기 이상하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보기에 좀 볼성사 나온 이렇게 맨손 체조 같은 것도 여자들 앞에서 딱 그냥 정해진 시간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9시, 6시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고시 붙어야 되는 고시원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 사람이지. 그렇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김 검사가 이제 고시원 앞에서 여자한테 차 있는 상황을 그 전에 목도하게 술집부터 되죠. 먼저 나오지 않나요? 술집 얘기 술집 얘기는 그 훨씬 더 앞에 나오죠. 얘가 이제 어쨌든 알바를 구하거든요. 호프집에서 고시원 올라오는 길에 있는 호프집에 알바를 구해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데 거기 김 검사가 어느 날 오죠. 혼자 와서 500 한 잔 시키죠. 근데 이제 얘가 그래도 뭐 옆방에 사는 이웃이니까 오징어 한 마리 서비스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말 살가워서 줬다기보다 이제 자기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지. 원래 사시생들이 이제 온갖 법적인 그 송사 그 더 잘 알죠. 궁금증 네이버 지식인처럼 더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망했으니까 그 빚을 우리가 떠맡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수없게 얘기하지 김 검사가. 빚을 돈을 줬으면 빌렸으면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내가 하나만 5조까지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냥. 나는 거기서 이제 김 검사와 뭔가 인간적인 그 그런 거를. 소통이 있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근데 더 재수없게 나와. 뭐 한데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다가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김 검사가 울고 있어. 근데 그 앞에 여자가 있어. 그래서 숨어갖고 그걸 다 듣죠. 너무 슬픈 얘기예요. 차인 거예요. 오빠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런 거겠죠. 뭐 그런 거겠지. 가지고 차이고 들어와서 김 검사가 얘도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날따라 얘가 이제 좀 뭐 술도 마시고 속이 안 좋았는데 막 이게 가스가 너무 이제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죄송합니다. 제어가 안 되게. 들어온 얘기에 죄송한데 아무튼 김 검사 문 열고 아주 휴지를 빌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속 이 방귀 뀌는 것도 옆방에서 싫어하니까 이렇게 조용히 꼈는데 그날 막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꽝꽝꽝 두드려. 그래서 또 하고 열었더니 의외로 휴지 좀 빌려 달라고. 야, 이 고시원이 휴지는 자기가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숙식 제공인데 휴지는 안 줘. 그래서 김 검사도 속이 안 좋았던 거죠. 김 검사는 그렇게 뭐 사실 김 검사 관련 에피소드는 뒤에 후기 말고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뭐 이 사람 결국 그 해 고시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떠나지. 울면서 짐을 쌌다고 하죠. 그 엄마 아빠 데리러 오지. 이런 고시 실패해서 힘들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낭인들. 근데 너무 매너가 없어. 이게 매너가 없어. 아무튼 근데 그러고 있다가 형이 또 죽습니다. 막노동판에서 일하는 형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또 담담하게 듣고. 담담하게. 그러니까 참 20대 힘들죠. 이거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힘들지. 그래서 그러고 되니까
나는 북극곰처럼 말이 없는 사람 인간이 되어버렸고 김 검사는 곧이 떨어졌고 한 아가씨는 취객한테 맞아서 코뼈 부러졌고 주인 아줌마는 날치기 당하고 그러고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한 정말 바닥까지 갔던 바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가불고시원에서 20대를 어떻게 저떻게 정말 이 악물고 살아낸 한 청년의 나중에 회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 처절한 묘사들이 의외로 발랄하고 재밌게 돼서 더 슬픈. 그렇죠. 사실 뭐 아니죠. 저도 고시원에 살았었어요. 둘이서 같이 살았어요. 고시원은 어떻게 둘이 살아? 둘이 살 수 있는 고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TV 한 4개 붙여놓은 거 정도 되는 방에 살았어요. 한 달에 거긴 13 아니다. 거긴 꽤 비쌌다. 거기 27만 원. 고대 앞에 한 달 27만 원. 고대 앞 고시원 청년 고시원 그래 기억났다. 근데 왜 친구랑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 친구도 돈이 없었어? 네. 그분이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니까 14만 원을 내고 내가 13만 원을 냈어. 그 형은 지금 뭐해? 그 형은 지금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학원 선생님. 결혼도 하시고? 아니요? 알았어요. 청년 고시원이 약간 뭐가 청룡. 아 청룡. 청룡 고시원. 지금도 있을려나 모르겠네.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그때 거기 살면서 저도 뭐 이렇게 삶에만 몰려서 그렇게 간 건 아니었지만 저는 약간 뭐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좀 나와 살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나와서 살고 다르네. 한데 반 경험 삼아 나가 살고 싶기도 해서 아니 근데 어떻게 둘이 있지 그 방에? 둘이 거의 이제 몸 맞대고 자야 돼요. 자야 되고 그리고 불편해. 당연히 공용 화장실 쓰고 고시원이니까. 근데 그 형이 나랑 좀 위생관념이 좀 달라가지고 그러면 힘들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 이런 게 있잖아. 자기 몸은 정말 열심히 깨끗이 씻어. 근데 귤을 놓고 귤이 녹색이 될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자주 만나. 내가 그랬어. 그게 너무 신기해. 빨래 안 해. 빨래를 안 하고 그냥 처박아놔. 근데 자기 몸은 엄청 오래 씻어. 최악이다. 오히려 전 약간 반대거든요. 전 약간 청소는 열심히 하고 샤워는 그냥 한 5분 10분 막 틀어놓고 막 금방 하는 편인데 그 다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 얼마나 그렇게 살았어? 한 1년 살았죠. 1년? 네. 1년 살았죠. 이렇게. 같이 1년을 살았어? 네. 와, 네, 엄청 오래 살았네. 재밌었어요. 한 1년 안 살았나? 6개월 살았나? 잘 기억도 안 난다. 가족이 맨날 이제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체조한다고 나가서 줄넘기 하고 이 스튜디오보다 좁을 거 아니야? 훨씬 좁죠. 이 스튜디오 4분의 1만 하다니까? 4분의 1보다 더 작아. 거기에 어떻게 둘이 살아? 4분의 1보다 더 작아. 둘이 딱 몸 누이면은 뒤척이면 무조건 닿는. 그러면 뭐 서로 잠버릇도 되게 잘하겠다. 그 형이 코를 골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 코도 바로 옆에서 고는 거잖아. 베니어판도 없어. 그 주황색 그 3M 귀마개 있어요. 그거 이제 사서 꽂고. 근데 그 낭만이 있었던 게 그때 방에서 이렇게 소맥 같은 거 말아서 먹으면서 근데 거기 청룡고시원은 창문이 있었어. 창문 있는 곳이요. 창문이 있는 그래서 좀 좋은 럭셔리한 고시원이었어. 엘리트네. 예, 럭셔리한 고시원이었거든. 거기서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거든. 건물이 가려가지고 이만큼 보여. 그거 보면서 뭐 플라톤이 어쩌고 뭐 짜라스트란 이렇게 말했는데 읽었는데 이건 어쩌고 막 니체 얘기하고 막 그때 그랬던 기억. 그때 철학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때 그 형이 또 철학 좋아해서 맨날 막 쉴 데 없이 막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전 보면서. 근데 그때 저는 약간 그래도 낭만이 있고 좀 좋았는데 왜냐면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고시원이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딱 학교 이제 그러면 아침 기상 시간도 비슷해요? 같이 일어나서 같이 줄넘기 했다니까 아침에. 나름 여기 여자분들 아니 여자분들 같이 하는 거 같이 나와가지고 막 노래 까면서 운동하고 아침 같이 챙겨 먹고 같이 그리고 서로 둘이 헤어지고 뭐 그리고 같이. 근데 고대생이었잖아. 과외 열심히 하면은 좀 좋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과외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그때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벌었죠. 60 정도 왜 벌었죠. 둘이 살아? 밥값도 내가 내고 다 내가 냈다니까. 생활비를 다 해야지. 용돈을 안 받았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한 2개 해갖고 50만 원짜리 2개는 그때는 정가 30만 원이었어. 나 50만 원짜리 했는데 주 몇 회 갔어요? 주 2회. 주 2회 50? 완전 사기꾼이구만 이거. 과외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었는데 제가 또 술값을 많이 썼는데 술값 때문에 그렇지 뭐. 술값 많이 쓰고 얼마든지 본인이 나올 수 있는 경제적인 그 능력이 있었잖아. 그럼 술 안 먹어?
그럼 저 30만 원짜리를 한 3개 하든가. 그럼 술 먹을 시간 없어. 아무튼 이래저래 힘들었다. 그래서 고시원 살았었는데. 아 좀 다르네. 뭐 이렇게 몰려간 9만 원짜리 고시원은 아니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당시 9만 원이면은 이게 90년대 초반이죠. 91년이라니까. 91년. 이때 9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20만 원도 하겠지. 더하지. 이게 참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재밌었어요.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곳이 물론 이제 신림동이나 노량진 고시원은 아직도 수험생들이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고시원이. 그래서 그렇죠. 얼마 전에 화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냥 잘 곳만 필요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고시원 체류했던 분이. 그래서 이름만 고시원이죠. 그 저도 그때 고시생이 아니었지만은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책상 밑으로 발을 넣고 잤어요. 당연히 책상 밑에 발 넣고 잤고. 근데 이제 책상을 그리고 공부하는 용도로 안 쓰고 그냥 찬장같이 썼는데. 아니, 같이 사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부해? 그렇지. 이제 그때 저 군대 있을 때 아들 군번. 그러니까 저보다 1년 후임으로 들어온 아들 군번인 애가 지금 광주에서 커피숍 하거든요. 그 친구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서울에 놀러 왔다가 우리 집에서 내가 집 있다고 우리 집에 잔다고. 본인은 전역하고? 예? 그치. 나 둘 다 전역하고. 둘 다 전역하고 우리 집에 걔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연락하고 뭐 좀 친하게 지낼 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올라가면 김계병장님 뭐 한번 재워주십니까? 그래서 야 우리 집 와서 자 그랬거든. 근데 고시원인 거야. 아까 얘처럼 들어와서 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종환이 걔가 와가지고 내가 집 있다고 그랬는데 와보니까 청년 고시원인 거예요. 그때 그 형은 또 집에 가 있었어. 방이 비었거든. 딱 보고 이제 표정이 이제 아씨. 이 새끼. 그 정몽 회장이 문 딱 열어보고 이런 짤 있잖아요. 이게 사람 사는 데인가? 그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걔도 잘 놀고 잘 자고 갔죠. 아, 그게 잤어요? 잤죠. 생각해 보니까 요 때는 20대 때는 다 할 수 있어. 2000년대 초중반에 이제 우리나라에 찜질방이 이제 막 처음 들어와서 유행할 때여서 여행 가면 그 많이 잤잖아요. 그쵸. 우리 대학생 때.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외박할 때 거짓말로 늘 친구들하고 찜질방 간다 그러고. 그래서 찜질방이 낫겠는데. 근데 찜질방에서는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쫓아내요. 오래 있으면. 가출 청소년들 쫓겨나고 막 쫓겨나고. 저는 이 고시생 맞다. 또 제 옛날에 또 만났던 분이 또 고시생이었거든요. 이분도 이 장수 고시생이었고. 만났던 분? 여성? 네, 여성. 고시원 사셨어요? 고시원 같은 고시원 여기 나와 있는 고시원의 한 2배 크기 되겠다. 거기도 생각해. 여성 고시원도 있어요. 네. 뭐 신림동 가면. 살았는데 아유 참 힘들어. 이 사법고시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힘들어. 맨날 그 법률 저널이라고. 법적. 법적. 맨날 법적 컷이 얼마고 무슨 거기에 맨날 고시생들 또 공부는 많이 하고 뭐 이거 법적 많이 하고 책 글들은 또 더럽게 길게 써요. 자기 사연을 막 길게 쓰는데 검사 우울해하고 참 그랬던 20대가 생각이 나네요. 참 그때 근데 그게 고시생은 내가 출세하려고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고시에 합격해서 그때를 회상하는 건 낭만적인 스토리죠. 근데 여기도 그렇고 뭐 김 기자 사정은 좀 다르지만 내가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을 때 그거는 좀 양상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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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는 고시원이 무대긴 하지만 정말 그런 20대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뭐 그 시기가 지나기도 했고 우리는 그렇게 좀 안 살기도 했고 해서 까먹고 사는데 지금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있죠. 당연히 계실 텐데. 그래서 이때를 그리워한다기보다는 한번 거기가 그 고시원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 특이한 고시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제 컴퓨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실은 이런 컴퓨터 같은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없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값어치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겠지. 물론 그럴 리 없겠지. 이 모든 것은 나나 당신에게 실로 소중한 재산이고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모으고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을 테니 나는 그 특이한 이름의 고시원이 아직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건 다 사실 소방법 위반인 그렇지. 거거든요. 여기 불나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 불나면 다 죽어. 왜냐면 복도가 너무 좁아가지고 일렬로 걸어가거든요. 한 사람만 딱 갈 수 있어. 복도가. 복도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쪽방이지 뭐. 쪽방촌에 그 쪽방과 다를 게 없죠. 아무튼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전 옛날 생각도 나고 재밌었어요.
씁쓸하게 봤어요? 씁쓸한데 근데 문장이 너무 글을 정말 잘 써더라 정말. 저도 약간 그 생각했어요. 이런 작가가 그런 사건으로 이제 못 쓴다는 게 좀 너무 아쉽다. 근데 이제 카스테라는 좀 별로죠. 카스테라는 어땠어요? 나는 별로였어.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걸 이제 1절, 2절 하다가 이제 뇌절까지 한다고. 내용이 뭐냐면 얘도 이제 아버지 좀 나 얘는 원룸이잖아. 아버지 망하고 아버지 사업 망하고 이제 얘도 아버지의 빚이 있는데 이제 원룸에서 사는 거예요. 얘도 원룸은 이제 자기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뭐 어쨌든 냉장고도 있어. 자기 냉장고도. 그 고시원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차원이 다른데 뭐 이런저런 냉장고에 대한 이제 그냥 뇌피셜 얘기를 막 하다가 그러니까 냉장고가 시끄러워. 그래서 그것도 웃기지? 이게 이 냉장고가 냉장고도 전생이 있어. 전생이 훌리건이 아니었을까? 훌리건 아시죠? 그 막 축구 열심히 응원하는 그 유럽 사람들, 특히 영국에 많은데 그렇게 훌리건처럼 시끄러운 거야. 근데 이제 어차피 얘를 뭐 냉장고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처음에 없이 살아볼까 하고 코드를 꽂았다가 뭐 안 되겠어 갖고 그냥 이제 적응을 하는데 이제 자기 인생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다 냉장고에 넣죠. 아니면 아주 소중한 걸 넣거나.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하거나 아주 필요 없거나. 이제 냉장고는 부패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인간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생긴 이후부터 우리가 부패와의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냉장의 역사를 공부를 해요. 어쩌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여름만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칭송하는 윌리엄 캐리어 씨 덕분에 캐리어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살 수 있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 노벨 평화상 줘야 되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냉장에 대해 고민을 해요.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시끄러운 거를 기사가 와도 못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씨 내가 고쳐볼까라는 시작이었겠죠. 뭐 그래서 냉장 되게 또 뜬금없지. 대학생이 아무리 그래도 냉장 공부를 하냐. 아니 재밌어. 뭐, 나무 위키 같은 거 보는 거죠. 냉장의 역사는 부패와의 투쟁이었다라고 해서 뭐 냉장고에 대한 얘기를 쭉 쓰는데 전 되게 재밌어요. 재밌다가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니 그 전에 냉장고에 그래서 아까 그런 냉장고는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보관해야겠다. 아니면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것들을 거기다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지 냉장고에 들어가는 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거기다 넣죠. 냉장고에. 그때부터 이제 소설이 이상해지지. 걸리버 여행기를 거기다 넣잖아. 자기 냉장고를 이제 열어봤는데 날 보는 것 같았어. 냉장고를 열었는데 저 지금 딱 냉장고에 계란이랑 남은 김치랑 그 웰치스 포도맛 제로가 나와가지고. 없어요? 예? 뭐? 김치 냉장고 없어? 아니 우리 내 집. 혼자 살더라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에이, 진짜 김치 냉장고. 진짜 부르조아로 진짜 평생을 살아오니 진짜. 도봉구 부르죠. 도봉구 프린스로 살다 보니 김치 냉장고 소리 하네. 냉장고에 김치랑 계란이랑 그냥 웰치스 포도맛 제로가 이번에 나와가지고. 맥주도 없어? 맥주 없죠. 지금 맥주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마트 물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면 그런 신선한 풍경이야. 근데 얘가 냉장고 열었는데 2개의 맥주 캔과 김치통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이렇게 열렸을 거 아니에요. 1.5리터짜리 우유 팩고 나 우유도 있구나 나도. 그리고 한 줄의 계란 이렇게 있는 거 나랑 똑같아. 그래서 얘가 환장을 노리시고 이건 모든 인류에게 부끄러운 풍경이다. 왜냐? 이 환상적인 냉장의 시대에 고작 이런 용도로 냉장고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인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넣는 거야? 그래서 자성을 했고 그래서 다 치우면서 뭘 넣으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거든.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호프집 주인이 글쎄 너네 때는 일단 뭐든지 다 담아보는 게 좋지 않겠니? 뭐 이런 소리를 해. 갑자기 이때부터 소설 장르가 좀 달라져. 그리고 주인집 아줌마가 정말 소중한 것을 보관해보면 어떨까? 냉장 상태라면 더 오래오래 간직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도서관에 있는 젊은 사서한테 물어보니까 얘는 또 인류를 정말 위한다면 인류의 해악 같은 거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 같은 거 말이야. 뭐 이런 그래서 얘기. 미국을 넣죠.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거 말이지. 이런 얘기를 듣고 단골 레코드 가게 주인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걸 이제 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생각을 하다가 걸리버 연기를 넣어요. 냉장고에. 그래서
여기까지 책 넣을 수 있죠. 뭐 나 이상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지. 네, 이상하게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잘 될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 무렵 일요일에 아버지가 찾아와. 정말 인생에 도움 안 된 아버지가. 아버지 오랜만이구나. 네. 요즘 왜 집에 들르지 않는 거냐?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 나도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있단다. 찾아와서는 무척이나 답답한 이야기들을 주절주절 잘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을 많이 지셨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래, 그렇게 됐구나. 요컨대 상상을 초월한 액수였고 아버지가 못 갚으면 내가 대를 이어 갚아야 할 빚이었고 전부 달러 빚이었어. 그래가지고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해서 그래서 나에겐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서 아버지란 존재는 무척이나 복잡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소중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한 해악이다. 그래서 일단 냉장고에 문을 열고 아버지를 넣고 문을 닫았다. 뭐야 갑자기 난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구나. 이게 카스테라가 맨 앞에 있어갖고 이 책을 오해할 뻔했어. 또 시작이야. 또 한상 영화 또 시작이야. 아니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보다 조용히 잘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여기 좋은 책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조용히 독서를 하고 계시죠. 거기서 또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어머니가 왔어.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너 내 맥주가 왜 서랍에 있니? 미지근하게. 잔소리를 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엄마를 냉장고에 넣어. 부모님을 다 냉장고에 넣었어. 부모님을 다 넣어.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집어넣고 동사무소를 집어넣고 신문사와 오락실과 7대 대기업과 5명의 경찰 간부와 낙도초등학교 어린이들과 방송국 PD와 벤처기업, 영화감독, 소설가 다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그때부터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국을 냉장고에 집어. 세상에 미국이 없어 이제. 미국이 없어. 그래서 맥도날드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가지고 그러다가 중국도 집에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냉장고가 우웅하다가 갑자기 냉장고가 조용해집니다. 냉장고 조용해져. 왜 되게 시끄러웠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지? 귀를 대봐도 조용한 소리만 나고 어떡하냐? 이 세계는 어떻게 됐지? 중국은, 미국은, 부모님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냉장고에 문을 딱 열었더니 놀랍게도 여기 안 보신 분들은 스포 주의하시고요. 놀랍게도 그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냉장고 정중앙에 희고 깨끗한 접시 하나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접시 위에 한 조각의 카스테라가 있었다. 마치 하나의 세계를 다루듯 나는 조심스럽게 카스테라를 집어 올렸다. 그래서 이거를 베어 물고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엔딩이 이 앞에 모든 뇌절을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좋았어요. 솔직히. 그래? 네, 전 되게 왜요? 좋았어요. 왜? 이게 냉장고 정유혁 씨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냉장고라는 게 하나의 은유인 거잖아요. 하나의 은유인데 저는 이 주인공이 실제로 아버지 멱살을 잡아서 냉장고에 넣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고민과 힘든 게 많은 거죠. 근데 이 주인공은 이게 다 자기 일로 그동안 받아들여온 거예요. 자기 일로 그게 자기 어떤 마음의 공간이 냉장고인 거지. 그래서 미국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검찰 때문에 일어나는 걱정, 엄마 때문에 생기는 걱정, 아버지가 나에게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걱정, 중국 때문에 생기는 걱정 이런 걸 다 자기가 막 집어넣다가 어느 날 그거를 딱 열었을 때 그냥 그동안 이 대학생이 지금까지 고생했던 거에 대한 어떤 위로, 꼭 그렇게까지 네가 청춘을 그거를 네가 다 짊어질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달콤하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듯이 누군가 카스테라가 딱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저는 사실 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 그래요? 마지막 읽고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진다는 건 울진 않았. 울진 않았죠. 이거 이런 거 아니고 약간 되게 울컥했어요. 되게 위로받았어요. 이게 야 너 그거 네가 다 짊어질 필요 없어. 그 어떻게 네가 그거까지 내가 다 짊어지겠냐 20대 때 그냥 이거 달콤한 카스테라 이거 먹고 그럼 누가 넣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지. 그런 차원 아니고 그냥 작가가 위로를 해주는 위로를 존재가 해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는.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이거 뭐 하도 이제 이런 소설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반 포기했고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소설을 더 좋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외네요. 전 그래서 가불고시원 표류기보다 카스테라가 더 체륙이라니까. 난왜 표류기는 어디서 뭐 12소년 표류 뭐 그런 거. 김치 표류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스님이 왕호천 왕호천 축전. 그게 왜 표류기야? 아무튼 전 카스테라가 앞에 일단 아버지 넣은 데부터 또 시작이네 또 뇌절 소설 시작이구만 이러고 짜증이 났거든. 근데 그 다음부터 뭔가 애매하게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을 넣고 그런 거부터 아예 그냥 막 가기로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마지막에 읽었는데 내가 되게 짠하고 되게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좀 그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전 되게 좋았어요. 카스테라. 이게 왜 카스테라일까요? 메뉴가 이제 부드럽고 달달하고. 달콤하고 그런 거죠. 광어회 이런 거면 더 좋을 텐데. 광어회는 또 술을 먹어야죠. 술을 먹어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보셨다니 저는 그냥 이런 게 너무 그 은유와 상징이 좀 급발진이어서. 근데 여기는 저는 제가 늘 예로 드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소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비유가 딱 하나잖아. 비유가 하나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일 수 있고 뭔 얘기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비유와 은유를 계속 뇌절에 거듭하는 소설이 너무 싫고 이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벼운 상상력 하나, 가벼운 상상 하나, 가벼운 은유 하나만 가지고 되게 소설을 깔끔하게 엔딩까지 써서 저는 되게 이해하기 좋았고 읽기 좋았고 저에겐 되게 좋았고. 박민규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 걸 이제 막 낯간지럽지 않고 뭐 또 설명충 같지 않고 그런 스타일이 쿨하다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황석영 선생은 이거를 디지털 구라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 좋네요. 그래서 아무튼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알겠다라는 정도였는데 카스테라는 저는 너무 이게 막 기발하다거나 막 마음을 울리는 정도의 은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박민규의 대표작이라고 꼽으면 뭐 카스테라, 가불고시원 체류기 하고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 꼭 나오거든요. 장편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소설이에요. 2015년에 이제 대충 그 논란 아시죠? 네, 표절. 그러니까 산미 슈퍼스타즈라는 이제 야구단 뭐 한 2년인가 있었는데 하여튼 꼴찌만 하다가 그 이 소설과는 좀 다르지만 뭐 감사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이범수 나오는 이 소설이 이제 야구를 아주 야구에 정통한 누군가가 이제 천리안 같은데 썼던 글과 너무 유사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이제 올라와서 막 이제 그 글이 소환되고 비교가 하고 너무 이제 유사한 거야. 그래서 당시에 박민규 씨가 이제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면서 그냥 인정만 하고 사과하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작가들이 표절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의도하지 않더라도 워낙 작가들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게 표절인 줄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걸러줄 수 있는 사회적 무슨 기구와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 저는 그게 되게 별로였거든요. 그런 태도가. 근데 그것과 또 따로 그 보셨어요? 그 표절이 된 원문과 이제 소설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소재랑 뭐 사례 같은 거는 분명하게 이제 갖고 왔는데 그거를 글을 그대로 복붙하진 않았어요. 거기 이제 산미 슈퍼스타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정말 산미 슈퍼스타즈가 대단한 팀이었다. 무려 16연패를 했는 16연승보다 더 어렵다 그건 뭐 이런 식의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산미 슈퍼 대단한 팀이었다면서 이렇게 그대로 나오긴 해. 근데 자기 언어로 좀 썼어. 바꿔서. 그래서 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제 신경숙 작가의 표절과는 좀 달랐다고 봤어요.
뭐 표절이라고까지 하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물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백하게 그 글을 참고한 건 맞아. 본인도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글을 거의 안 쓰다가 2018년인가에 이제 뭐 인터넷 어디 웹진에 연재 소설이 있었어요. 근데 전같이 이렇게 이제 작품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그 표절 논란 중에서는 저는 조금 아까워요. 그 작가의 태도도 좀 아쉬웠지만 너무 이렇게 이런 소설이 이제 안 나오고 있잖아. 이렇게 다시 못 쓰겠죠 아마. 지금 어디서 뭐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새롭게 어쨌든 작가는 글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생 내가 절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소설로 새롭게 사과하고 만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 작가님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전 보고 되게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표절을 하셔가지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되게 옛날에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또 되게 아이코닉하잖아요.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뭐 작품 와서 하실지. 근데 2018년에 낸 그 소설은 뭐 잘 됐나요? 별로 안 됐, 별 화제 좀 몰랐잖아. 음. 별로 화제가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2000년대를 강타했던 네. 박민규의 카스테라. 산미 슈퍼스타 마지막 팬클럽은 읽어봤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이번 거 준비하면서 조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웃기고 재밌더라고. 아까 말씀하신 지구 영웅 전설. 그거 한번 재밌겠네요. 진짜 재밌어요. 읽어보면 그걸로 문학동네상 작가상 받아서 이제 이름을 처음 알렸죠. 그게 보통은 단편으로 등단하는데 장편으로 묵직하게 등장. 네, 그래서 되게 그게 묵직한 게 아니고 너무 황당하게 가벼운데 웃기고 뭐 좀 풍자적이고 장편으로 등단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묵직하게 등장한다. 네, 뭐 하여튼 혜성처럼 나타나서 문단을 휩쓸었어요 2000년대. 아무튼 여러분 뭐그 표절 어떻게 할지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룰 소설은 어떤 겁니까? 이제 표절 시리즈가 되겠네요. 네. 네. 물론 이제 표절이 그 작가의 모든 어떤 문학적 성취를 덮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논란 이후에 전후를 비교해 보면 그 전으로 돌아가긴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리 문학사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신경숙 작가. 특히 이제 그 신경숙 작가 작품 중에 외딴방, 우리 한국 현대사를 이제 자기만의 시각으로 좀 약간 자전 소설 같은. 신경숙 작가가 개인적인 스토리가 더 극적이잖아요. 이게 여공이었다가. 몰라요. 다음 주에 얘기하고 어쨌든 너무나 유명한 소설입니다. 재미도 있고 그래서 장편이죠? 장편이에요. 지금부터 읽어야겠네.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조카스테라 같은 정도 두께인데 그 표절은 사실 이제 박민규보다 신경숙에 더 이제 논쟁적인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무겁게.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안 다뤘거든요. 신경숙 작가는. 외단방이 표절이에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워낙 그 우리 문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작가가 그런 논란에 휩싸인 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뭐 하여튼 그런 얘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책 좀 읽어보십시오. 안녕. 책 봐.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뭐 회장 뭐 오늘 좀 방송이 좀 약간 루즈하다. 오늘 말을 조심해서 그런가? 네, 말 조심. 이게 그렇죠. 해장을 그때 갔던 오복 생태탕을 가든가 아니면 뭐 근처에서 짬뽕을 먹든가. 아니, 짬뽕이요? 별로다. 짬뽕은 너무 칼칼해. 짬뽕으로 해장하면 속이 안 좋더라. 더 안 좋아요. 아니면 순댓국을 먹든가. 순댓국이요? 아니야. 신인주 순대? 아니야. 잊어버리지. 신경 쓰지 마. 아니면 냉면을 먹든가. 냉면? 냉면과 생태탕 중에. 감독님은 뭐? 저는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라 그러지. 오늘은 조금 가까운데 어디가 더 가까워요? 냉면이랑 생태탕이랑? 냉면 없지 뭐. 생태탕도 그렇게 가깝지. 몇 시까지 와야 되는? 그 시간 일찍부터 좋아가지고 촬영이 그럼 여기 가가지고 메밀면 먹어. 거기 맛없어. 거기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여기 더샵 인근에서 해결하시죠. 길 건너가지 말고. 신의주 가. 신이주 지금 가면 줄 서야 돼. 그럼 거기가 콩나물 해장국집 갈까요? 콩나물 장국 좀 별론데. 그러면 좀 좋은데 근데 그렇게 말해보는 거 아니지? 김치찌개 어디? 장독대. 아니 별로. 그러면 중국집 가서 기스면 같은 거 뭐야? 칼칼하지 않은 중국 어디? 둘이나 있잖아. 정동각? 동동어 아니면 저기 리샨. 리샤는 빼고. 정동각에 기스면 있나? 아니, 울면 기스면 같은 거. 있어. 울면. 있으면 말고. 그 어떤 그. 아 회사 앞이라니까 더 어려워졌네 지금. 회사 앞에 가까운 데 가야 돼. 이럴 시간에 가겠다. 금산 빌딩 순댓국집 갈까? 근데 근산병에 갈 거면 그냥 보쌈 먹는 게 낫잖아요. 아 금산 빌딩의 보쌈? 그게 훨씬 낫지 않아? 아, 근데 해장이 안 돼. 아니 거기 칼국수 먹어. 해장. 칼국수 먹으면 되지. 칼국수 먹으면 돼? 어. 그 보쌈에 칼국수?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10분 뒤에 로비에서 만나자. 근데 몇 번? 오케이. 고생했습니다.